자,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 화학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첫 강인데 일단 여러분 와서 일정한 부분 풀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해설하고 그에 관련된 문제 연관된 내용들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꼬박꼬박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문제 정도 수준이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실전 형태 우리가 이제 기출 형태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실전 감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모의고사 1회입니다. 자, 1번. 자, 범수라는 놈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 헬륨과 아르곤을 칸막이로 나누어 있는 용기에 각각 넣었다. 자, 기체 관련된 문제죠. 그죠? 칸막이 막혀 있는 용기랍니다. 1번에 칸막이 막혀 있는 용기 칸막이네요. 그죠? 막혔어요. 여기 안에 드는 건 헬륨 들어있고 여기 안에는 아르곤 들어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1기압이고요. 이 부피가 5리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2기압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피가 역시 5리터네요. 이게 원래 피스톤이라는 형태를 띈다면은 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 요 두 개 압력은 어때야 되죠?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라면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양쪽에서 미는 게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쪽에 같은 부피임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이거는 고정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입자수가 좀 같은 부피에 달리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럼 이런 문제는 압력과 부피고 온도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온도는 지금 두 개 같은 상황의 실험이니까 온도도 일정하죠? 맞죠? 그럼 결국 얘는 PV는 뭐죠? nRT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뭐가 일정하다? 온도 일정하고 상수 일정하지? 그럼 PV 값이 몰수구나. 그럼 얘는 5몰 압력 곱하기 부피 5개 정도 들어있다면 얘는 2호 10개 정도 들어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네, 여기 몰수의 어떤 몰수의 비를 우리가 알고 있어. 자, 여기서 자료는 뭐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이럴 때 칸막이를 제거한 후 혼합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 이 상황에서 얘는 5개나 10개 정도 1대2 몰수비가 1대2로 있는 상황이고요. 칸막이 제거하면 섞일 거예요. 그죠? 섞이면 전체 부피는 5리터는 안 바뀔 겁니다. 그죠? 대신 헬륨 입장에서는 부피가 커졌어 안 커졌어? 부피 커졌네요. 5리터 있었던 것이 전체 헬륨만 보면 10리터가 되는 거고 자, 아르곤 입장에서도 부피는 어때? 커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부분합은 어떻게 되겠죠? 각각의 부분합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네요. 왜? 자기 원래 요 공간의 압력이 요만큼이었는데 부피가 커져버리니까 원래보다는 압력이 각각 작겠죠. 그리고 부분합은 각각 줄어들고 얘네들이 차지하는 부분합의 합 전체 압력에 대한 의미도 각각의 헬륨의 부분합에다가 아르곤의 부분합을 뭐 해줘야 돼? 아르곤의 부분합을 더해주는 게 전체 압력이 되는 거겠죠. 이런 압력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라는 거지. 자, 그럼 문제를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1번. 전체 압력은 3기압이냐 물었어. 참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럼 전체 압력이라는 건 이건 여러분 돌톤의 부분합 법칙이죠. 전체적으로 칸막이를 열어도 입자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다시 얘기하면 전체의 입자수는 각각의 헬륨의 입자수와 아르곤의 이렇게 쓰나? 아르곤의 입자수, 이게 아니잖아. NAR. 아르곤의 입자수 합이랑 전체 입자수는 어때? 결국은 같은 거겠죠. 1대1로 있으면 하나, 두 개 있다면 열어도 전체는 3개 변화 없다. 그지? 근데 여기서 의미가 요거 두 개 같을 때 몰수의 의미는 압력과 부피는 몰수랑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전체 압력과 만약에 전체 부피는 전체 몰수와 비례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암기하고 있는 식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합 법칙 전체 압력 P를 물어본 거고요. 그럼 전체 부피는 얼마가 되죠? 요거는 요거랑 비례하죠? 그러니까 전체 압력 곱하기 전체 부피 몇 리터? 5 더하니까 곱하기 10이 되겠고 맞지? 맞니? 그 다음에 헬륨의 첫 번째 몰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이 1기압에 몇 개 있어? 5개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르곤은 또 이 몰수는 압력과 부피에 곱하니까 2기압에 얼마를 곱하면 되니? 5를 곱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야? 250 맞죠? 15인가요? 15 그 몇? 약분하니까 전체 압력은 1.5기압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겠네요. 됐죠? 자, 일단 뭐
답의 어떤 내용보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한 정리를 한 번씩 다시 봐주시면 됩니다. 1번 틀렸네요. 1-3기압이니까. 2번 두 기체 평균 운동 에너지. 여러분 기체 분자 운동론 기억하시나요? 기체 분자 운동론. 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할 내용이죠. 기체는 아주 중요하죠.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한 성질이었죠? 이상 기체에 대한 성질이었습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은 가짜 기체죠. 실제 기체로 적용하면은 그 기체 법칙에 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가짜 기체로 가정해가지고 이 기체들은 이런 운동을 가져라고 얘기를 하는 가정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이상 기체의 기본적 성질은 뭐라 그랬었죠? 일단 그 기체에 질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헬륨이라는 기체가 있다. 이게 이상 기체라고 한다면 그 기체 질량 나가 안 나가? 질량 나가요. 근데 뭐가 없죠? 그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가지고 있지 않는 기체야. 그러니까 자체 부피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이렇게 가정한다. 이상기체. 두 번째 이상기체 기체 분자 운동은 뭐였냐면 분자 간의 인력이 있다 없다? 분자들끼리 인력은 원래 실제 기체는 어때요? 생깁니다. 실제 기체가 생기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분자 간의 인력이, 자, 물 분자인 경우 인력이 크대요. 그러면 물을 액체가 되는 거고, 더 크면요? 얼음이 되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이 상태를 변화시켜. 근데 분자 간의 인력이 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말이지? 상태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어떤 기체는 강한 압력과 온도를 주더라도, 온도를 낮추더라도 얘는 항상 무슨 상태로만? 기체로만 존재한다. 이런 건 없어요. 압력을 주면 기체는 액체, 고체로 상태가 바뀌지만 이런 건 이상기체라 그런 거고, 또 이상기체가 뭐야? 완전 탄성체다. 완전 탄성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부딪혔을 때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맞지? 자, 물을 컵에다 담고, 물을 병에다 담고, 물을 병에다 담고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 이 물의 원래 온도보다 어때요? 원래 온도보다 올라가요. 그죠? 이유는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잖아. 근데 완전 탄성체라는 건 아무리 흔들어도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탄성체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야.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없다는 것은 뭐가 안 된다? 상태 변화가 생기지 않아 라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 좀 기억하라 그랬죠. 기체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기체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만 비례한다? 절대 온도, 섭씨 온도도 아니라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기체의 기준 온도죠.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 혹시? 절대 온도 T는 273도씨 더하기 현재 몇 도니? 라고 해서 단위는 켈빈 단위를 쓰는 온도. 그죠? 항상 기체가 기준이야. 섭씨는, 기체에서는 섭씨 온도는 적용되지 않죠. 바꿔서 식에다 표시하셔야 되고요. 운동에너지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운동에너지식은 2분의 1의 m의 v 제곱이죠. 그럼 요걸로 하나 나오는 식 하나가 유명한 게 있죠. 요거 나오는 건 기체의 확산 속도가 나옵니다. 기체의 움직이는 속도. 그럼 기체 움직이는 속도를 결정하는 건 저 상수값은 다 지운다 치더라도 비례식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m분의 t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m은 뭐야? 여기서 말하는 m은 뭐야? 이 m은 분자 한 개의 질량. 보통 우리는 분자량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기체는 확산 속도가 어떻다? 분자량이 큰 기체는 확산 속도가 느리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질량이 큰 기체. 자, 산소 1g과 산소 1g과, 알겠니? 산소 10g이 있어. 질량 어느 게 큰 거야? 질량 어느 게 큰 거야? 10g이 큰 거잖아. 그럼 얘가 질량이 크니까 확산 속도 느리니? 아니란 얘기지, 그지? 확산 속도는 분자량, 다시 얘기하면 한 개의 질량, 입자 한 개의 질량 값이라는 거. 얘는 전체 질량이야, 그지? 하나 질량이 아니라 전체 총질량이야. 총질량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관계네요. 그럼 결국은 운동에너지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그죠? 기체 종류와 수와, 종류나 또는 수와는 아무런 관계없죠. 뭐하고만 오로지 하나든 100개든 온도가 같으면, 종류가 같든 다르든 온도만 같으면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지. 운동에너지는 똑같다. 자, 2번은 두 기체 평균 운동에너지는 같다. 이거는 옳은 말입니다.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런 걸 한번 다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죠. 계속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 뭐 한 가지는 더 있어요. 하나 더 쓰면 뭐죠? 모든 기체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 기체 분자 운동론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2번은 맞아요. 자, 3번 두 기체의 속력은 같다. 속력이 같니? 자, 지금 속력은 뭘 얘기한다? 속력은 분자량분의 어떤 화학식 양분의 온도지. 온도가 같지, 온도가 같죠, 그죠? 온도 같은데 뭐가 달라요? 헬륨과 아르곤은 분자량이 달라요. 속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헬륨의 부분합은 아르곤보다 크다. 헬륨의 부분합은 아르곤보다 크다. 여러분, 전체 부분합 구하는 공식이 어떤 부분합을 구하고 싶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그냥 빨리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헬륨 입장에서 보면 항상 처음의 압력과 처음의 부피는 자, PV는 nRT에서 나머지 일정한 이게 몰수잖아요. 헬륨 몰수 안 변해요. 그죠? 나중과 나중 이런 관계지. 그지? 그럼 헬륨만 한번 보자. 헬륨은 몇 기압이래 처음에? 1기압. 그 다음에 얼마야? 부피가? 5리터였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압력이 변하는데 부피가 얼마가 될 때? 10이 될 때 변해. 따라서 헬륨의 이 나중에 변한 헬륨의 압력은 나중에 콕을 열었을 때 부분합은 얼마가 되죠? 10분의 5, 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죠? 항상 보일의 법칙을 쓰는 거겠지? 온도 일정하니까. 또는 어떤 걸 또 생각을 꼭 해줘야 돼. 부분합은 몰분율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몰분율. 자, 헬륨의 부분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몰분율을 이용하면 X에 대한 헬륨의 몰분율 곱하기 뭐지? 전체 압력 곱해주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X라는 건 몰분율인데요. 몰분율이라는 건 전체 뭐의 몰수? 헬륨이 있는 몰수와 또 뭐가 있어요? 아르곤에 있는 몰수 중에 누가 차지하는? 헬륨이 차지하는 몰수 곱하기 전체 압력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전체 압력 알고요. 그죠? 몰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 라는 거 알고 계산해주면 각각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두 개 하나를 꼭 기억해봐. 부분합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헬륨의 부분합은 아르곤보다 크냐 작으냐? 크냐 작으냐? 작다라고 계산해주면 나옵니다. 됐어? 전체가 1.5기압인데 저게 0.5기압밖에 안 되네요. 그죠? 됐죠?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번에 기체 관련된 거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자, 그림, 이상기체에 대한 그래프 해석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죠. 자, 일단 그래프 해석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상기체 그래프가 하나 나왔다. 자, RT분의 PV야. 보통 이렇게 나오지, 그지? 여기서는 뭐 몰수까지 표현해 줬어요. 어쨌든 RT분의 PV 값, 이 값을 일정하게 했다는 얘기겠죠? 자, 일정합니다. 자, 지금 1.0으로 일정하게 쭉 그려져요. 자, 이게 무슨 기체를 얘기한다, 여러분? 여긴 지금 압력에 대한 증가네요. 압력에 대한 이런 그래프는 자, 아무리 압력을 증가시켜도 이 압력이 아무리 증가돼도 얘가 2배 증가하면 부피는 얼마가 감소해요? 2분의 1 감소할 거예요. 2배 증가하면 얘는 얼마 감소하니? 2분의 1 감소한다. 100배 증가하면 얼마 감소하니? 100분의 1 이상 기체니까 가능한 거지. 그럴 때는 이 값은 항상 변해 안 변해? 곱은 항상 일정하니까 안 변하지. 이런 형태에 나타나는 게 무슨 기체? 이상 기체야 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와 뭐가 생긴다? 실제 기체는 이거와 어때? 이 그래프와 차이가 생긴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아래로 갔다 위로 간다. 뭐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 자,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하나하나씩 꼭 기억은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세 구간으로 나누면 왜 여기서는 이상 기체 값보다 줄어들까요? 왜 이상기체 값보다 이 압력에서는 왜 줄어들까요? 자, 줄어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분자 간의 인력 때문이야. 왜? 압력을 주면 기체 입자들은 가까워져. 가까워지면 인력이 어때요? 더 세져요. 더 세지니까 원래 줄어든 것보다 훨씬 더 압축이 돼버리겠지. 부피가 감소해요. 즉 압력을 준 것보다 부피가 더 주니까 그 크기는 원래 것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 작아지는 이 실제 기체. 이건 실제 기체죠. 실제 기체는 뭐 때문이다. 이 구간에서는 인력 때문이다. 근데 그거보다 압력을 더 줬을 때는 왜 얘네들이 이상기체처럼 가까이 갈까요? 이때는 입자들이 너무 가까우니까 핵과 핵 사이에 무슨 힘이 생기니? 반발력이 생겨서 더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얘는 이상기체처럼 간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무슨 힘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이상기체보다 작은 쪽에 있는 변화는 모두 인력과 반발력, 분자 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커져. 이상기체보다 실제 기체가 훨씬 더 크대요. 이건 왜 그래요? 압축을 엄청나게 시켰지만 실제 기체, 이상기체는 엄청난 압축만큼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자체 부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줄잖아.
그 부피가 안 주니까 값은 상대적으로 이상기체보다 크게 나는 거죠. 그럼 요 구간에서는 어떤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자 크기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분자 자체의 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겠니? 그럼 그래프가 이상기체 그래프와 가깝게 그려졌다라는 거는 얘네보다 얘가 훨씬 더 이상기체와 가깝게 생각하는 거고, 이상기체가 실제기체, 즉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해요? 기체 분자 운동론 중에서 부피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건 분자 간의 인력 변화예요.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을 최소화시키면 그나마 이상기체처럼 행동하겠죠? 분자 간의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건, 가장 간단한 게 뭐지? 부피를 뭐 하면 돼? 겁나 크게 하면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하면 입자 거리가 뭐니까 힘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다. 자, 부피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압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낮춰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압력을 낮춰야 부피가 커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온도죠. 온도를 뭐 하면 돼? 높이면 될 거예요. 온도를 높이면 얘들이 움직임이 커지니까 서로 간에 끌어들이는 힘보다 지네들 움직임 에너지가 많으니까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미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게 다 똑같으면 어떤 게 이상기체처럼 행동할까요? 분자량이 작은 게. 분자량이 크면 분산력이라는 게 커져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잖아. 분자 간의 힘을 줄이는 방법은 분자량이 어때요? 작은 거예요. 분자량, 화학식량이 작은 걸 쓰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온도라면, 똑같은 기체인데 온도라면 어느 게 이게 A, B라고 한다면 어느 게 온도가 높은 거예요? 똑같은 기체인데요. 이상기체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똑같은 기체인데 그럼 어느 게 온도가 높은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가 가깝죠. A가 B보다 온도가 높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이게 다른 기체야. 다른 기체인데 이 상황,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A가 B보다 훨씬 더 이상기체랑 비슷하잖아. 그죠? 그럼 A는 뭐가 다른 거야? 분자량이 가벼운 거구나라는 걸 그래프상으로 알 수 있겠죠. 왜? 이상기체랑 근접하는 건 이런 상황. 나머지가 일정할 때는 분자량, 그죠? 나머지가 일정한 값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번 문제가 그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300K도 200기압에서 분자 간의 인력. 자, 300K도 지금 가의 그림이 300K도예요. 근데 300K도인데 200기압이죠. 그럼 200기압이 여기라고 예를 들어 치면 200기압이 여기라고 치면 이렇게 분자 간의 인력이 이거 거지같이 나왔네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뭐니 또 이거.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맞니? 이때에 분자 간의 인력은 질소가 크냐 그래서 지금 이게 질소거든요. 이게 질소거든요. 여러분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이상기체랑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이상기체랑 완전히 많이 나잖아. 근데 얘보다는 누가 더? 이 아래 게 훨씬 더 많이 나잖아. 그지?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 제일 큰 거는 질소가 아니라 누구다? 메테인이다. 틀렸네요. 자, 4번. 400기압, 2번이네요. 2번. 400기압에서 이상기체에 가장 가까운 기체는 자, 400기압에서 그 400기압 연결하면 되겠죠. 이상기체가 가장 가까운 거는 이상기체 요 선에 가장 가까운 놈 찾으라는 얘기야. 400기압 위치해놓고 뭐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누가 가장 가까워요? 메테인이 지금 지나가고 있나요? 메테인이 지나가고 있죠. 메테인이 가장 이상기체랑 가깝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분자량이 클수록 300기압 이상에서는 이 nRT분의 PV의 기울기가 작아지냐. 이 그래프 해석하면 돼요. 분자량 질소는 얼마죠? 질소는 28. 맞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소인가요? 수소가 있죠? 수소는 얼마? 수소가 4래. 수소가 2. 그 다음에 누구야? 수소 맞죠? 헬륨아이죠. CH4. 이건 뭐니? 16이네. 그지? 맞아. 자, 그래프의 축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거 300기압 이상일 때예요. 그죠? 기울기를 보시면 되겠네. 그죠? 어느 게 제일 가파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분자량이 크면 nRT분의 PV가 기울기가 작아진다. 맞아, 안 맞아? 틀리죠? 메테인이 훨씬 더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 더 가파르죠? 기울기 알겠니? 400기압 이상에서 접선의 기울기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니? 4번. 온도 틀렸죠. 온도는 4번은 온도는 T1, T2, T3다. 자, 이상기체가 가장 가까운 T3가 온도가 제일 뭐하다? 높다라는 거겠지. 그죠? T3, T2, T1 순으로 온도는 결정돼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이상기체에 관련된 거를 그래프 해석 문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이 한 문제로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고. 자, 됐죠? 그래프 완성했고 3번 가봅니다. 자, 3번은 끓는 점 문제. 분자 간의 인력 문제죠. 분자 간의 인력.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난히 다 맞춰주셔야 돼요.
3번 문제에서는 또 한번 정리해 볼 거는 여러분 분자 간의 입자 간의 인력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일단 쌍극자와 쌍극자 간의 인력, 쌍극자와 유발쌍극자 인력, 유발쌍극자와 유발쌍극자. 자, 여기서 쌍극자는 뭐란 소리 한마디로? 극성과 극성의 인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극성과 무극성, 그 다음에 무극성과 무극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극성과 극성, 극성과 무극성, 그 다음에 무극성과 무극성. 야, 무극성과 무극성을 어떻게 달라붙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리가 뭐죠? 편극이 생깁니다. 자, 이 무극성에 관련된 분자 간의 힘, 이 무극성,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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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극성, 무극성들이 서로 당기는 이 분자 간의 힘은 무슨 힘이다? 편극의 현상에 의해 생기는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그죠? 맞니? 편극이 뭐죠? 편극은 하나의 분자가 한쪽으로 전자들이 전하들이 순식간에 쏠리는 현상. 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자가 움직이면서 한쪽으로 뭐가 돼? 쏠려지게 되는 현상.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편극. 그럼 편극이 잘 된다는 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잘 될까요? 전자의 쏠림 현상이 크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이에요. 원자 번호가 크면 왜 편극이 잘 되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크면 편극이 잘 된다는 것은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잖아. 무슨 수가 많으니까? 전자의 수가 많은 거야. 전자의 수가 많으니까 전자가 움직이면서 한쪽으로 쏠릴 확률도 높은 거야. 알았니? 또다시 얘기하면 이런 말로도 되잖아요. 편극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질량이 뭐한다? 즉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화학식량이 크면 편극 잘 일어날 거야. 이유는 뭐야? 질량이라는 건 원자량이잖아. 질량 수는 양성자에다가 뭘 더하는 거니? 중성자를 더한 수란 말이야. 그럼 이게 크다는 얘기는 양성자 수도 많다는 얘기니까 전자가 많은 입자라는 얘기니까 야,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 편극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우리가 힘 중에 분산력이라는 힘이라는 게 있죠? 분산력, 분자 간의 인력을 결정하는 힘 중에 분산력. 분산력은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분자들 사이에 다 적용합니다. 근데 극성에서는 이 힘이 어때요?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이렇게 무극성에서는 이 분산력으로만 얘네들이 인력이 적용하는 거죠. 그럼 이 분산력을 결정하는 건 결국 편극이 잘 되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분산력이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질량이, 그 화학식량이 질량이 크냐야. 또 다른 말로는 전자가 잘 쏠리려면 뭉쳐있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 펴져 있는 게 훨씬 더 쏠림 현상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접촉 면적이죠. 표면적, 면적이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길이가 뭐 할수록? 길수록 분산력은 커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전부 편극 현상이죠. 그 다음에 극성과 극성의 결합은 이 다른 분자 간의 인력보다 훨씬 크다 그랬는데 극성 결합 중에 가장 큰 결합력은 뭐죠?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 중에 최고로 큰 결합력은 뭐죠? 최고로 강한 결합은 수소 결합. 맞죠? 수소 결합. 수소 결합은 만약에 근데 무조건 큰 거 아니에요. 분자량이 뭐 하는 것만 비슷할 때 수소 결합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수소 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여러분 끓는 점이 뭐 한 거죠? 높은 건 자동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끓는 점이 높다. 그럼 수소 결합이 있다는 얘기는 끓는 점이 어떻다는 거야? 높은 거야. 단 뭐일 때? 분자량이 비슷할 때만이야. 분자량이 월등히 커버리면 이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름 물 얘기했잖아요. 기름은 몇 도에서 끓어? 180도 이상이야. 근데 기름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 분자잖아. 무극성 분자는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물에 갖고 있는 수소결합보다 크죠? 분산력이 더 크게 질량이 엄청나게 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수소결합은 뭐하고 뭐가 결합해야 돼? 기본 핵심 뭐지? F, O, N이라는 놈이 누구랑 수소랑 무슨 결합을? 공유 결합을 형성한 분자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FON이 누구랑 수소랑 무슨 결합을? 공유 결합을 형성한 분자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FON을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 이 FON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와의 결합. 이런 걸 뭐라 그래? 수소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그림은 결합 에너지에 따른 할로겐이나 수소화물의 결합 길이와 끓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자, 결합 길이가 이렇게 나왔고요. 할로제나 수소 4번. 네, 3번 문제. 할로제나 수소 뭐가 있죠?
H, F 있나요? H, Cl 있나요? H, Br 있죠? H, I 있어요. 자, 이거의 핵간거리 길이 어느 게 제일 길어요? 아래로 갈수록 점점 긴 거 맞죠? 그죠? 점점 길 거야. 왜? 주기가 커지니까. 자, 얘네 산성도 어느 게 제일 세요? 산성도, 산의 세기는 어느 게 제일 셀까? 근데 H, I가 제일 세요. 그 다음에 H, Br, H, Cl, HF가 제일 작죠. 이건 산성도입니다. 자, 얘네들의 끓는 점 어떻게 된 거죠? 유명한 거죠. 끓는 점, 얘네들에 대한 극성 분자죠. 같은 극성 분자인데 요 놈은 무슨 결합을 한다? 수소 결합을 하니까 수소 결합을 하면 끓는 점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얘네들은 무슨 차례대로 끓는 점이 커질 거야. 얘네들은 극성의 성질 똑같으면 무슨 임재해야 돼? 분산력 재야 돼. 질량 큰 게 크니까 여기가 HF면 여기는 뭐가 되니? HCl, 여기는 HBr, 여기는 I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세 가지 정리해라. 얘네들 자체 분자 크기 아래로 갈수록 크죠? 산성도 기억하시고 끓는 점은 얘가 제일 큰 거. 알았니? 그 다음에 은화합물도 알아요. 할로제나 은화합물도 참고로 기억해도 AgF, AgCl, AgBr, AgI가 있어요. 맞죠? 자, 요거는 앙금이 아니야. 이건 수용액 녹아버려요. 얘는 흰색 앙금, 얘는 연한 노란색 앙금, 얘는 노란색. 앙금들 3개가 있고요. 요거는 앙금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럼 옳은 거 모두 골라봐라. 자,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A, B, C, D 순서다. 자, 원자 반지름은 지금 요렇게, 요게 A고, 지금 그 그림상으로 A, B, E, C, D가 되는 거지, 그지? A, B, C 순서 맞습니다. 전기음 성도는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크죠? 플로르가 제일 크죠. 전기음 성도 기억하죠? F, O, N, Cl, 그 다음 몇몇 개 외우셔야 돼요. C도 기억하셔야 되고 H 기억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트륨하고 마그네슘도 알아주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트륨은 전기음 성도가 한 1.2 정도 되고, 아니야 0.9 정도 되고, 마그네슘이 1.2 정도 된다는 거 암기해 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찌 전기음 성도는 A가 C보다 크다. A가 뭐야? I잖아, 그치?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음 성도는 작아지죠. 플로르가 전기음 성도 크고 점점 입자가 커지면 전기음 성도는 작아집니다. 틀렸죠? 디귿, HD의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수소결합. HD가 끓는 것은 당연히 HF 수소결합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표는 25도씨에서 A에서 B야. 자, 4번 문제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게 지금 25도씨라는 형태가 주어졌단 말이다. 그죠? 자, 25도씨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요. 22.4리터 그러면 몇 몰이야? 1몰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몇 도씨여야 돼?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만 1몰 22.4리터 부피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부피가 11.2리터, 5.6리터, 22.4리터 이렇게 나왔잖아. 이걸 1몰이다, 2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이건 온도가 지금 몇 도죠? 25도씨니까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항상 22.4는 온도가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만 가능한 거야. 자, 그럼 어쨌든 이 문제는 25도씨예요. 자, 기체 ABC 자료고 주어진 정보가 뭐죠? 분자량 주어졌고요, 부피 주어졌고요, 밀도 주어졌고요, 질량 주어졌죠? 맞니? 요거 가지고 뭐 구하래요? 압력 구하래죠?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지? PV는 nRT 물어보는 거죠. PV는 nRT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다시 쓰면 PV는 n이 뭐니? 분자량분의 질량 곱하기 RT를 가지고 쓰는 거지. 그래서 뭐가 일정해? 일정한 거 지워놓고 보면 되잖아. 온도 25도씨로 일정해. R도 일정해. 그리고 압력 구하는 거야. 따라서 압력은 어떻게 구한다? 압력은 압력 맞죠? M 곱하기 V분의 얼마? W. 그럼 여기 있는 값 가지고 구하면 돼. 또 V분의 W가 뭐야? V분의 W가 밀도 아니니? 밀도. 그럼 다시 쓰면, 간단하게 쓰면 P는 M분의 뭐만 알면 되니? 밀도. 그죠? 분자량분의 밀도 나눠준 게 크면 압력이 큰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4번 문제는 이걸 뭐 해라? 변형시킬 수 있는 연습 한번 해보셔라 라는 거 기체 파트 문제죠.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계산하면 몇 번 나와요? A, B, C 순서인가요? 크기 순서. 네, 그 자료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4번에는 5번 들어가 봅니다. 자, 5번도 역시 기체 연습
기체 연습. 자, 5번에 산소와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자, 이 공간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0.82리터. 0.82리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27도씨. 그 다음에 산소가 있는데 몇 기압이 있대? 30기압. 산소의 몰수는 안 가르쳐줬죠? 30기압이에요. 근데 뭐가 또 있냐면은 포도당이 있습니다. 포도당이 몇 몰 있어요? 0.1몰. 근데 이 전체 공간에 포도당의 부피는 고려하지 말라고 제시문에 주었어요. 제시문에는 잘 읽어봐야죠. 단, 포도당의 부피나 생성된 물이나 이런 건 자, 포도당 이렇게 생겼죠? 12개, 6개. 맞죠? 요거나 뭐나 물이나 부피 고려해 안 해? 고려하지 마라. 그럼 오로지 뭐만 고려하라는 얘기죠? 기체만 부피를 고려해라. 알겠어? 자, 자료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옳은 거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살펴보셔야 될 게 일단 여러분 이 자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또 하나 줬네요. 기체 상수 줬네요. 기체 상수 얼마니? R은 0.082지. 그지? 자, 먼저 그러면 산소의 몰수를 찾을 수 있나 없나? 산소 몰수 찾을 수 있죠.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항상 이런 0.082가 주어졌다는 건 PV는 뭐를 이용해라? nRT를 이용해라. 자, 산소의 압력이 몇 기압이니? 30. 산소의 부피가 얼마니? 0.82. 맞죠? N에다가 이게 산소의 몰수죠? 산소 이상기체에 대한 상수값이 0.082 곱하기 T는 몇 도예요? T는 27도니까 몇 K도? 300K도. 그죠? 자, 그러면 없애봐라. 33 없애고 N이 얼마 나와? 1몰 나오나요? 맞죠? N이 1몰 나오네요. N이 1몰. N이 1몰이에요. 아, 지금 여기는 산소가 몇 몰 있다? 1몰 들어가 있다라는 거다. 됐니? 자, 됐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용기 압력은 감소하냐? 자, 얘네들을 무슨 반응 시켰다? 완전 연소시킨 거지, 그지? 자, 여러분, 이런 반응했을 때는 일단은 완전 연소 반응식을 써줄 줄 아셔야 돼요. 완전 연소 어떻게 씁니까? C 6개, H 12개, 포도당 완전 연소 한번 연소해 봅시다. 뭐가 필요해요? 완전 연소는 산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생성물 뭐 나오죠? 완전 연소되니까 CO2하고 H2O 나옵니다. H2O 나옵니다. 맞죠? 자, 이때 무슨 개수를 어떻게 맞춰야 돼요? 개수 맞춰야죠. 탄화수인 경우에는 탄소수 맞추고 수소수 맞추고 산소수 맞추시면 됩니다. 탄소 6개니까 여기 얼마 써야 돼? 6 써야 되겠네요. 수소가 12개니까 여기 2개 있네. 얼마 써야 돼? 6 써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산소는 2, 6, 12에다가 6개면 총 18개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6개 들어갔으니까 18개 되려면은 얘가 몇 개 돼야 돼? 12개 돼야 되겠네. 그죠? 얼마? 6 써야 되네. 맞지? 자, 이런 반응이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반응 후에 얘 고려 안 돼. 부피 고려 안 되잖아. 얘도 고려 안 돼. 그러면 산소가 완전 연소돼서 없어진 것만큼 누가 나와요? CO2가 나오네요. 전체 기체 분자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얘가 10개 없어지면 얘 10개 나오잖아요. 그 공간 안에 있는 기체는 변화가 없어요. 맞아. 그럼 용기 압력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입자수가 똑같으니까 압력은 일정합니다. 맞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이산화탄소 0.6몰이 발생하냐 물어봤어요. 자, 지금 얘가 몇 몰 있는 거예요? 1몰이 있잖아요. 얘는 몇 몰 있었죠? 0.1몰이 있어요. 그죠? 이게 처음에 초기에 있는 몰수죠. 그럼 얘가 반응합니다. 완전 연소된 거잖아요. 완전 연소되면 누가 다 없어져야 돼? 0.1몰이 완전 없어져야 되겠네. 그럼 얘는 몇 몰? 자, 이 반응이 일어난 시기는 개수비대로 간다 그랬다. 얼마? 0.6몰. 얘는 얼마? 0.6몰. 얘 얼마? 0.6몰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결국 남는 건 산소가 얼마 남니? 0.4몰. 얘는 0.6몰. 얘는 0몰이죠. 얘도 0.6몰이 남아. 근데 물은 부피에서 뺀 거잖아. 그죠? 남는 기체는 결국 반응 후에는 산소 0.4, 이산화탄소 0.6몰이 존재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0.6몰이 발생한다. 맞아? 맞네. 그 다음에 디귿. 남아있는 산소 기체의 부분 압력은 12기압이냐. 자, 여러분 부분 압력은 아까 얘기했어요. 전체 압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 반응은. 자, 저게 30이지만 반응을 다 시키고 온도를 27도로 맞춰놓으면 똑같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있지만 몇 기압이야? 30기압인 거죠. 안 변하잖아. 왜? 입자수가 변하지 않아. 그럼 전체 압력이 30이고 전체 압력 30이면 산소의 무슨 분율은? 몰 분율 구하면 되죠. 알겠니? 산소의 몰 분율은 전체 입자수 합은 1분의
산소 0.4 해주면 되죠? 얼마? 12기압. 알겠어? 몰 분율에 관련된 기체를 지금 처음에 좀 정리를 하니까 기체 파트 하나하나씩 확인 꼭 해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입니다. 6번 넘어갑니다. 자, 6번. 단위 시간당 일정량 열원으로 일정량 얼음을 가열할 때 밀도. 자, 여러분 이거 얼음이라는 거는 액체죠? 물이죠? 물은 독특하죠? 4도씨 변화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죠? 자, 원래 부피그램으로 부피, 밀도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밀도 형태 그림. 밀도 형태 그림은 뭐 이렇게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X축에 따라 달라요. 여기는 시간이라고 했지만 여기 온도로 바꾸면 여기를 온도로 바꾸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온도로 바꾸면 여기 밀도일 때 여기가 0도씨가 된다면 0도씨 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그림하고 그 지금 6번 그림하고 차이가 뭐죠? X축의 차이예요. 온도고 여기를 그 그림엔 문제에서는 뭘로 나왔어? 시간으로. 시간은 좀 길어지겠죠. 그죠? 온도는 특정 온도 시간 특정을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가 바로 몇 도씨가 되는 거죠, 여러분? 4도씨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물이야, 얼음이야? 여기는 얼음이지. 그지? 여기는 뭐지? 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물과 얼음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혹시 요 4도씨 밀도가 제일 크잖아요. 4도씨 밀도가 얼마예요? 물의 밀도는 얼마라고 알죠? 1이라고 알잖아. 물의 밀도가 1인 건 몇 도씨를 지금 얘기해 줘야 돼? 4도씨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물의 밀도 1인 거야. 알았니? 4도씨. 뭐 이 상황이죠. 그럼 만약에 이 물의 밀도하고 요 얼음의 밀도, 그죠? 맞니? 자, 0도씨에서 물의 밀도하고 얼음의 밀도가 주어졌단 말이야. 알겠어? 물의 밀도하고 얼음의 밀도. 자, 이게 만약에 0.9다. 이게 만약이야. 만약 이런 거 아니야. 0.8이다라고 해보자고. 물의 밀도가 얼음의 밀도 이렇게 정해졌다. 알겠니? 이렇게 물어보자.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0도씨에서 물의 밀도는 얼마니?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0도씨에서 물의 밀도는 0.85다. 맞아, 틀려? 아닌 거지. 평균 내면 돼, 안 돼? 안 돼. 0도씨에서 지금 물의 밀도를 냈던 밀도는 두 가지가 존재하긴 하지만 물의 밀도라고 그랬으니까 뭘 얘기해 줘야 돼? 물을 얘기해 줘야 되고 0도씨에서 얼음의 밀도 얼마니? 그러면 밀도는 두 가지 존재하지만 얼음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걸 두 개를 평균 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물의 문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표면 장력. 자, 지금 어디야? 지금 여기가 A란 거고요. 그죠? 여기가 뭐죠? B, 여기가 C, 여기가 뭐야? D.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같은 지점이네요. 같은 지점에 E 이렇게 주어졌어요. A, B, C, D를 가지고 해봅시다. 표면 장력은 D하고 E가 있어요. D하고 E. 틀린 거 고르는 거다, 그지? 얘들아, 표면 장력은 뭐에서 결정이 돼? 표면 장력은 텐션이지, 그지? 원래 어떤 모양이 표면 장력이 큰 거야? 떨어뜨렸을 때 이런 모양과 이런 퍼지는 모양의 액체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게 표면 장력이 큰 거야? 둥글수록 표면 장력이 큰 거죠. 표면 장력이 크다는 건 그 입장하는 힘이 세다, 약하다? 세다야. 응집력이 굉장히 센 거야. 센 거니까 지네들끼리 똘똘똘 뭉치는 거지. 그지? 붙는 거보다 뭉치는 게 더 힘이 큰 게 표면 장력이야. 그러니까 표면 장력은 무슨 힘에 관련이 있니? 분자 간의 인력과 관련이 있어.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을 최소화시키면 표면 장력은 커요, 작아요? 분자 간의 인력을 줄여버리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지. 물방울에 비누를 떨어뜨리면 이 둥근 모양이 어때? 풀려버려. 왜? 물 분자들이 잡아당기는 거 비누가 들어가서 방해해버리니까. 알겠니? 자, 그러면 표면 장력은요, 다시 얘기하면 분자 간의 힘이 큰 게 큰 거야, 그죠? 근데 D하고 C에서는 차이가 뭐야? 똑같은 물이지만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으면 분자 간의 힘이 어때요? 분자 간의 힘이 크잖아요. 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큰 거죠. C니? D하고 C네요. D하고. 어쨌든 그렇고 D하고 C는 어떻게 돼? D하고 C. 표면 장력은 D하고 C 중에 마찬가지죠. 온도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D하고 E는 온도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그죠? 작은 거. 온도 작을수록 분자 간의 힘이 세니까. 이거 틀렸네. 맞나? 맞죠? 자, 그럼 2번 갑니다. 분자 간의 평균 거리. B하고 야, 여러분 평균 거리는 일정한 B하고 A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자, B하고 A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입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좁아지지요. 맞나? 근데 분자 간의 평균 거리는 B하고 A의 중에 B가 훨씬 더 크다라 그랬어. 맞아, 틀려? 분자 간의 평균 거리는 B가 큰 거 맞지? 왜 맞죠? 밀도가 작잖아. 밀도가 작은 건 부피가 크다는 얘기고, 부피가 크면 입자 간의 거리가 멀다는 얘기잖아. 그죠? 알겠니? 자,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입자 간의 거리가 작다는 거야. 밀도는 몇 분의 뭐지? 그렇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분자 간의 거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죠? 입자 간의 거리. 맞는 말입니다. 3번. B에서 C로 변하는 과정은 용해다. B에서 C는 그림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지? 얼음이 물로 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용해 맞고요. 융해 맞고요. 4번. 한 분자당 평균 수소결합수. 자, 수소결합수는요. B하고 D를 비교했을 때 온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얼음은 수소결합이 몇 개예요? 자, 물 분자는 수소결합을 몇 개까지 형성할 수 있어요? 최대 4개를 형성할 수 있어요. 얼음은. 알았니? 물 분자는 최대 4개를 형성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온도가 낮을수록 분자 간의 분자들끼리 결합하는 힘의 구조도 커질 겁니다. 알았니? 그러니까 수소결합수는 얼음이 물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B하고 D를 비교했죠? B가 훨씬 더 큽니다. 맞습니다. 5번. C와 E의 물을 혼합하면 전체 부피는 감소한다. 자, C와 E를 뭐 한다고요? 이 물을 혼합한대요. 그죠? 혼합하면 전체 부피는 감소한다. 자, 이거 혼합하면 이 온도와 이 0도씨와 만약에 이게 뭐 10도씨라고 하면 섞으면 몇 도씨 돼요? 10도씨보다 크지 않죠? 10도씨보다 작고 0도씨보다 크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선상에 있겠죠? 섞으면. 뭐 정확한 모르겠지만 요 선상에 있을 거예요. 요 안쪽 온도니까 요 부분에 있겠죠? 원래보다 밀도가 커졌죠? 밀도가 커졌다는 것은 부피가 뭐 했다는 얘기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줄어들었다. 오케이? 따라서 6번에는 틀린 거 고르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뭐? 튀어다니네 막 분필이. 자, 7번 갑니다. 자, 7번. 자, 몇 가지 금속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A, B, C, D는 전형 원소이고요. B와 D는 같은 주기에 속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1, 1, 1, 2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B와 D는 같은 주기고요. A, B, C는 특별한 전형 원소. 원자과 전수가 1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원자과 전자라는 건 최외각 전자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니까 족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A, B, C가 같은 족이라는 거야. 근데 거길 뭘 힌트를 줬지? 원자 반지름 힌트를 줬지요. 원자 반지름 힌트를 줬는데 0.15, 0.19, 0.23이야. 자, 그럼 만약에 A, B, C 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지요?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주기가 커진다라는 얘기네요. 맞니? 주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1쪽에 속하는 놈이고요. 주기는 얘가 만약에 2주기면 얘는 3주기, 얘는 4주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얘가 1주기면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는데 또 하나 힌트가 뭐라고요? B와 D는 같은 주기래요. B와 누구가? D가 같은 주기랍니다. 얘가 3주기면 D도 3주기, 얘가 2주기면 얘도 2주기라는 얘기겠지, 그지? 그럼 얘가 1쪽이니까 그 다음 옆에 있는 원자과 전자 2니까 그 옆에 있는 거네요, 그죠? 얘가 만약에 나트륨이라면 B가 나트륨이라면 D는 뭐겠니? 마그네슘이야. 이렇게 돼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거예요. 1번 녹는 점은 A, B, C. 자, 세 개죠. 알칼리 금속에서 만약에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 그러면 녹는 점 어느 게 커요? 여러분, 반응성 어느 게 커요?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 큽니다. 알칼리 금속은 이쪽으로 반응성 크죠. 근데 반응성과 녹는 점은 항상 어떻다? 반대입니다. 반응성이 크면 녹는 점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반응성과 녹는 점은 반대입니다. 알겠니? 반응성 아래로 갈수록 크죠, 그죠? 녹는 점은 그럼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리튬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녹는 점은 A, B, C 순서 맞습니다. 금속이잖아요. 금속이니까 A는 절대 수소는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C는 D보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그럼 요것이 리튬이고 나트륨이고 칼륨이니까 C하고 D는 마그네슘이네요. 그죠? 맞니? 그지? C는 D보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C는 D보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C는 D보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죠. 얘는 4주기잖아. 그죠? 훨씬 더 전자가 잘 떨어지죠. 이온 에너지 훨씬 더 작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원자가 전자수가 클수록. 원자가 전자라는 건 뭐라고? 최외각 전자수야. 그죠? 그럼 같은 주기를 생각해 보셔도 같은 주기에서 어느 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입니다. 원자가 전자수가 클수록 반발력이 증가하여 결합력이 약해진다.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원자가 전자가 클수록 반발력이 증가하여 결합력이 약해진다? 자, 이건 지금 금속에 대한 결합력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거가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지금 원자가 전자수가 크다고 반발력이 증가, 결합력이 약해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맞니? 결합력이라는 건 금속 결합은 양이온과 전자의 결합,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입자 간의 결합, 공유 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하는 인력의 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원자과 전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틀렸죠? 3번이 답이네요. 4번. 외력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부스러지지 않는다. 이 금속의 성질이죠. 그래서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니? 연성과 전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번. 임의의 원소 A부터 E까지가 이온 상태일 때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가 있는데 요는 모두 전자수가 몇 개로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10개. 자, 이런 걸 무슨 이온이라 그래?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죠. 등전자 10개라면 얘 누군지 아나요? 하나 얻어서 10개 되면은 플루오르, 2개 얻어서 되니까 산소, 2개 잃어서 되니까 마그네슘이 되겠죠. 원자번호 몇 번이야? 9번, 8번, 12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래 거는요, 모두 전자가 모두 18개죠. 18개면 D-와 E+도 등전자 이온이죠. 마이너스가 18개. 자, 얘는 하나 얻어서 18개 되니까 원자번호가 17번일 거예요. 얘 누구니? 염소. 얘는 2개 잃어서 18개가 되는 거예요. 2개 얻은 상태라면, 원자 상태라면 몇 개니? 20개죠? 칼슘이 되는 거죠. 자, A, B, C, D를 정해놓고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또 1번. A2의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유 결합하는 힘이야. A2라는 건 플로르네요. F2대, 그죠? A2. 그 다음에 B2는 뭐예요? B2는 O2죠. O2. 아, 얘는 무슨 결합이죠? 이중 결합. 얘는 무슨 결합? 단일 결합이다. 얘 결합 에너지는 얘보다 크다. 그렇지 않지? 이중 결합이 훨씬 크다. 3중 결합이 더 크고, 그죠? 자, 1번이 틀렸네요. CB의 녹는 점은 EB보다 높다. CB의 녹는 점, 자, C 마그네슘하고 B가 누구냐? 요거 MgO네요, 그죠? MgO 이온 결합물 MgO. 요거 녹는 점과 EB, E는 칼슘하고 CaO. 오호, 전하량 같아요, 안 같아요? 이온 결합 물질은 전하량과 핵간거리야. 근데 지금 전하량이 E+E-. 이거 E+E- 같지, 그지? 전하량 같아요. 그럼 핵간거리죠? 산소 똑같은데 마그네슘 요만한데 칼슘은 더 크잖아요. 핵간거리 크면 결합력이 약한 거지, 그지?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은 얘가 더 큰 겁니다. CD의 녹는 점은 EB보다 크다. 맞습니다. CD2는 전해질이다. 자, C는 마그네슘이고요. D는 Cl2예요. 전해질 맞죠? 이온 결합 물질은 모두 뭐다? 전해질이다. 금속과 비금속으로 결합된 거 모두 전해질. 이온이 돼버립니다. 앙금은 전해질이냐 아니냐? 앙금! CaCO3 전해질이냐 아니냐? 전해질이에요. 이온 결합은 앙금이든 뭐든 다 뭐다? 전해질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D2의 끓는 점은 A2보다 높다. 자, D2는 뭐였어요? D2는 Cl2죠, 그죠? Cl2하고 F2하고 끓는 점은요, 분자 간의 인력, 그죠? 질량 큰 게 큰 거예요, 그죠? 염소가 더 큽니다. 맞고요. E는 용융 상태에서 전기 통한다. E는 금속이잖아요. 금속은 녹여도 전기 통하고 고체에서도 전기 통합니다. 8번에는 1번이 틀린 말이네요.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틀린 거 고르라, 옳은 거 고르라, 그죠? 요거 틀린 거 고르는데 분명히 틀린 거 골라야 되는데 옳은 거 그냥 답을 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다 실수예요. 그거 주의하십시오. 항상 문제는 꼭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가와 나를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 증류수 1리터 용액을 섞었다. 아, 그래서 몰농도 물어본 거죠? 그럼 여러분, 몰농도의 정의가 뭡니까? 몰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부피분의 몰수예요. 그러니까 부피는 몇 리터 기준이에요? 부피는 1리터 기준입니다. 그죠? 맞니? 얘가 뭐가 나왔을 때? 밀리리터가 나오면 리터로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집어넣어 봅니다. 자, 몰수 다 세면 돼요. 자, 가는 0.1몰 농도가 있고요. 자, 용액의 부피가 얼마래요? NaOH죠. 200ml예요. 맞지? 자, 몰수는 그럼 곱해주면 되겠죠? 얘는 몇 몰 있는 거예요? 0.1 곱하기
200ml는 바로 곱하면 안 되잖아. 몇 몰이야? 이게 몇 리터야? 0.2리터지, 그제? 그럼 얼마? 0.02몰이 있는 거죠. 아하, 지금 여기는 첫 번째 가에는 0.02몰이 있어요. 그 다음에 0.4g의 증류수 있잖아요. 0.4g의 NaOH. 자, NaOH 1몰의 질량이 얼마니? 40. 그럼 1몰의 질량을 나누면 되겠죠, 몰수가. 얘는 얼마 있는 거니? 0.01몰이 있나요? 이 두 개를 뭐 했다? 섞어서 몇 리터 맞췄니? 1리터. 그럼 몰농도는 얼마 나오니? 1리터분에 0.2개를 더한 거죠? 0.03 몰농도가 나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몰농도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10번. 자, 그림은 물 200g에 포도당 18g을 녹였어요. 자, 10번 문제. 자, 200g. 우리가 물에다가 어떤 걸 녹인다. 무슨 농도야? 몰랄 농도잖아. 물 기준으로 1kg 기준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 포도당의 몰랄 농도는 얼마일까요? 물 200g이잖아요. 그죠? 200g인데 1kg 기준입니다. 알았니? 그럼 몇 킬로예요? 200g이면 몇 킬로다? 0.2kg이지. 그죠? 그러니까 0.2 다시 생략할게. 0.2분의 18g은 몇 몰이야? 포도당 1몰이 180이니까 0.1몰인가요? 그럼 아하, 요건 지금 몇 몰? 2분의 1 몰랄 농도가 되네요. 0.5 몰랄 농도입니다. 지금 0.5 몰랄 농도인데요. 어라, 원래 물은요 끓는 점이 몇 도였죠? 100도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끓는 점이 지금 몇 도인지요? 원래 상태가 100.26도가 나온 거지? 아, 그럼 끓는 점이 뭐가 생긴 거예요? 오름이 생겼군요. 그럼 끓는 점 오름 델타 T는 어떻게 구합니까? 몰랄 농도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몰랄 농도에다가 끓는 점 오름 상수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끓는 점 오름 현상이 얼마 됐다? 0.26. 근데 몇 몰랄 농도니? 2분의 1 몰랄 농도 곱하기 K네. 그럼 이 K라는 오름 상수는 곱해주니까 얼마야? 0.2612 되겠네. 그죠? 단위 생략할게요. K 값을 알아냈습니다. 이 K는 뭐에 의한 값이에요? K는 용매 종류에 따라 용매가 같으면 온도 상관없어. 용매 같으면 얘는 무조건 똑같은 값을 갖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 처음 포도당 수용의 몰랄 농도는 0.5다. 맞지? 그지? 0.5 계산했고. 자, 물의 몰랄 오름상수 계산했네요. 그죠? 0.52 계산했고. 디귿. 기화된 물의 질량 X는 얼마냐? X만큼 이 그래프상에서 X만큼 증가했는데 원래 0.26이었는데 0.52로 바뀐 거지? 알았니? 처음 이 상태보다 몇 배 더 증가한 거야? 2배 증가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배가 증가하려면 이 몰랄 농도가 2배 증가하려면 물이 날아가서 2배 증가하려면은 용매 질량이 반으로 줄여야지. 왜? 몰랄 농도는 용매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용질 몰수는 안 변하지. 농도가 2배 지나려면 물이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화된 양이라면 그 안에 있는 물이 준 거지. 2배가 되려면 200g에서 몇 g이 날아가야 돼? 100g 날아가야 돼요. 알겠냐?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0번까지 확인했습니다. 조금 쉬시고요. 나머지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